내가 잠에서 깨어난 것은 저녁 6시 무렵이었다.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가로등은 하나 둘 불을 밝히고 있었다. 바람이 꽤 세게 부는지 창문은 부르륵 부르륵 압력 밥솥 소리를 내며 떨고 있었다. 주위엔 아무도 없었다. 내가 마신 술병과 내가 피운 담배 꽁초만 상 위에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을 뿐이었다.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외투를 찾아 입었다. 머리가 찌끈찌끈거리고 또 갈증도 났지만 나는 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. 그제야 술이 깨고 나서야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, 용구가 왜 나를 불렀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. 그리고 그 의심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최대한 남들 눈에 띄지 않고 이곳에서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. 짤크랑 외투에서 100원짜리 동전 2개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. 그 소리가 너무 커 나는 나도 모르게 흠칫 어깨를 떨기도 했다. 뒤꿈치까지 들고 살살 나는 방문 앞으로 걸어갔다. 그 순간 마치 기다렸다는 듯 벌컥 방문이 열리면서 용구가 들어왔다. 용구는 어느새 말쑥강 양복으로 갈아입고 있었다. 용구의 뒤에는 한복을 입은 서희와 와이셔츠를 입은 길상이가 서 있었다. 성희는 나를 보고 슬쩍 미소를 지었고 길상이는 총 봤을 때 그대로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다. 왜? 벌써 가려고? 나는 엉거주춤 뒷걸음질 치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. 야, 갈 땐 가더라도 빈손으로 가면 어떻게 하냐? 용구는 그렇게 말하면서 길상이에게 손으로 사인을 보냈다. 길상이는 기다렸다는 듯 들고 있던 흰 봉투를 용구에게 내밀었다. 나는 다시 좌식 의자에 엉덩이를 반쯤 걸친 채 앉아야만 했다. 그래도 친구밖에 없구나. 다른 놈들은 서로 뜯어먹지 못해서 안달인데. 용구는 그렇게 말하면서 나에게 흰 봉투를 내밀었다. 나는 잠시 용구가 나에게 현금까지 주는구나. 뭐 이런 것까지 라고 생각했다.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나는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다. 산식이라곤 전혀 없었던 것이다. 그거 내가 한번 만들어 본 거거든. 그냥 거기에다가 사인 하나만 딱 받아오면 끝난다. 깔끔하게 사인 하나. 나는 천천히 흰 봉투를 열어보았다. 거기에는 현금 대신 A4 용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. 그리고 대강 이런 내용이 글이 인쇄되어 있었다. 상호명 사용 승인서. 나 박경리는 박용구가 소속된 사업장에 대해 토지 상호 사용권을 허락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 이외도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. 나는 두통이 말끔히 가시는 느낌이 들었다. 아울러 갈증도 싹 가시고 그때까지 남아있던 술기운도 깨끗이 사라져버렸다. 찬바람이 쩡 한쪽 귀로 들어가 반대편 귀로 흘러나왔다.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즈음 용구 또한 어떤 위기를 겪고 있었다고 한다. 그러니까
어렵게 일정 허가를 받아 룸사롱을 개업했는데 용구의 개인 돈 또한 적지 않게 투자가 되었다고 한다. 그 다음이 문제였던 것이다. 나름대로 원주의 자랑거리로 엄서명을 정하고 정업원들도 그에 맞춰 준비를 시켰는데, 그러니까 철저히 문화적 마인드로 지역 문인단체, 사람들과 시민단체, 이웃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한다. 전날 술 잘 마시고 질펀하게 서희와 블루스까지 추격한 친구들마저 다음날 시청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우리 도시에 이런 술집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데 수치심을 느낀다. 어떻게 이런 집에 이런 업소명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. 토지라는 상호명으로 허가를 내준 공무원들이 몇 번 찾아와 박사무가 조금만 양보해서 간판 바꾸고 애들 이름만 바꾸면 되지 않겠냐는 식의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그럴수록 용구의 오기는 더해만 갔다. 까짓것 바꿀 수도 있지만 처음에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용구의 생각이었다. 그렇게 여러 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불현듯 내가 떠올랐다는 것이다. 박견희 선생과 친밀한 이웃 사촌, 아니 혹 외손자일지도 모르는 내가